예, 진리자판기 스파이더맨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거미인간. 예, 저는 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뭐 가끔 주변에도 이 영화 팬이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왜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항문에서 안 쏠까? 아니 왜 이제 거미한테 물렸잖아요. 그러면 거미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괜히 그런 생각을 했다가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제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네, 영화 다 보셨죠? 재밌던가요? 네. 괜히 얘기했네요. 아니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가장 유쾌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스파이더맨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앞에 거 다 보긴 봤거든요. 조금 어둡고 무겁고 약간 좀 스파이더맨이란 인물 자체가 현실에 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막 낮에 학업을 뛰다니면서 막 레포트 못 내고 막 이래가지고 쫓기고 막 이러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얘는 좀 어리고 아직 그래서 그런지 좀 밝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학교 영화, 뭐 청소년 네. 영화 이런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전 시리즈를 저도 다 봤는데 네. 원래 스파이더맨 1 딱 나왔을 때 토비 맥과이어가 나왔을 때 네. 감독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었어요.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블 데드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분인데 약간 기괴하고 호러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었던 분인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스파이더맨 1, 2, 3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악당의 이 모양이라든지 네. 악당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들 그게 약간 기괴스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배트맨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이게 좀 현실 세계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 뭐 그러면서도 이제 오히려 현실을 더 반영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렇게 아까 우리 네, 어둡다는 나빈님이 표현을 얘기했던 했어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나. 근데 요번 거는 뭐 마냥 유쾌하더라고요. 대본에서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영상 어떤 그런 네. 표현하는 게 네. 막 날아다니죠. 옛날엔 네네. TV 시리즈로 옛날에 봤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거를 그때부터 팬이었어요. 저. 영화관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봤을 때 그 충격이 상당히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충격이 중요한데요.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그래서요. 마블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인피니트 워가 나와요. 예, 이 음.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가 나오면 이 마블의 영웅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 나오는 그 영웅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주로 가요. 그래서 우주에서 타노스인가? 뭐 막강 그 적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뭐 영웅이 막 50명씩 나온다나? 근데 어마어마한 영화가 되거든요. 너무 정신없겠다. 우주에서 어떻게 거미줄을 칠까? 근데 그게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런 거 그게 오히려 더 재밌게 또 그려져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뭐였지? 액션이 예, 액션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마블의 세계관을 영화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많은 도시 액션들 뭐 11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네. 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마블 세계관을 영화로 옮기는 데서 엄청난 자신감을 준 게 스파이더맨 시리즈라고 해요. 왜냐하면 최초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카메라를 이렇게 날리는 그런 걸 실제 그 그래픽이 아닌 실제 촬영을 처음에 했거든요. 카메라를 진짜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촬영했거든. 실제 거미줄을 막 쏘면서 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촬영했는데 그 스파이더맨인 영화가 성공하고 나서 저런 게 된다. 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자신감을 굉장히 얻고 그러면 이제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도시에서 막 건물 사이로 막 날아가는 그런 그래픽들이나 촬영들이 그때 가능해진 거예요. 그때 저게 되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사실은 마블 세계관이나 영화 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저거 잘 몰라가지고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마블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네. 뭐 원래는 마블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소니로 판권이 팔렸다가 다시 왔는데 디즈니로 왔는데 네.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영화 수익은 다 소니가 아직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근데 캐릭터 상품에 대한 수익을 전부 마블이 디즈니가 그걸 다 하니까 그걸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상품 그 수익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럼 마블은 이제 윈윈. 영화에 출연만 시키는 상태로 앞으로 가져오겠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영화 스토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미 스파이더맨은 돼 있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흑인 물론 이제 인종도 이렇게 같이 합치려는 그런 느낌도 있고 흑인 여자 얘를 좋아하는데
그 흑인 여자의 아버지가 또 백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흑인이어서 아마 혼혈로 흑인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전형적인 이게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기도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복수하려는 아버지의 딸을 사랑하게 되고 막장 드라마. 네. 그렇네요. 뭐 물론 이제 어벤져스의 이제 그 뉴욕에서 싸웠던 전쟁 배경으로 해서 그때 네. 외계인들이 남겼던 무기를 수거해서 그걸로 이제 딸을 먹여 살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데 이제 짠한 아버지. 짠한 아버지지만 이제 그 불법인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네. 사실은 이 영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을 좋아하게 되고 이 사람은 주인공은 백인인가요? 네. 백인이고 그다음에 이런 뭐 동양인도 있고 친구는 동양인. 친구는 네. 동양인이고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사실은 또 주인공이 또 문제를 일으킨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누구하고 아.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에릭남. 하니까 에릭남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남이 영어로 인터뷰를 너 엄청 잘하니까 어디서 영어 배웠냐? 나 미국 사람인데. 그 인터뷰가 여러 번 이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아. 주인공이 거기에서 뭐 너는 영어 액센트가 어떻고 요거는 영어는 어떻고 뭐 자꾸 지적질해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사실- 인종 차별적인 우월한 아직 그렇죠. 아직 어리네. 내가 백인이고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영어의 원조다 뭐 이런 식이겠죠. 한국말이나 너는 잘해보라예요. 영국식이야, 너는 뭐 미국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것이 영화적인 설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그쵸.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얘가 좀 컴퓨터로 좀 도와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해킹해가지고 뭐 그렇죠. 별걸 다 하게 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지금은 네. 그런 어떤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런 문제도 아, 조금 저 있다. 지난번 원더우먼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생각이 나네요. 원더우먼 그러네요. 네. 원더우먼도 그런 어떤 인종을 다 음. 하나가 되게 하는데 또 그 사람은 또 이스라엘 그거라서 이제 또 영화와 응원하고. 현실의 괴리가 자꾸 발생하는 아 그런 게 문제가 느껴지네요. 있군요. 네네. 예, 세계관은 정말 많이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런데 토비 마과의 때는 그걸 굉장히 연기를 잘 표현했는데 네. 여기서는 좀 많이 어린. 그래서 이제 거미에 물려서 바뀌었다. 예. 거미에 물렸다. 예.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0대니까 네. 아직은 이제 완성이 안 된 거죠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 나간다는데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주 재미는. 이 배우가 스파이더맨 엄청 팬이었다고 그러던데. 어마어마한 팬이죠. 근데 저는 뭐 이 영화에서 톰 홀랜드 주연 배우가 한 걸 보면 연기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잘할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실제 평을 보면 천재 연기자로 또 알려져 있대요. 이제 천재네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뭐 운동도 엄청나게 해서 뭐 보면 몸은 호리호리한데 근육도 많잖아요. 이거를 영화를 찍기 한참 전에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 볼 때 굉장히 긴 시간 오디션을 봤대요. 이 적당한 인물을 찾으려고. 근데 계속 이렇게 뭐 잘 모르겠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톰 홀랜드가 이제 오디션 보러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주를 넘겠습니다. 백덤블링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백덤블링을 엄청나게 하더래요. 예? 그랬더니 관계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뭐야 쟤 이렇게 하다가 다른 거 보기 전에 거기서 이목이 집중돼서 바로 뽑았다. 액션이 좀 가능하겠네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 2편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지금 이 그런 것 출연자가?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약간 대학생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젊어지는 게 좀 특징이다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영화에서 15살로 나오죠. 네. 예, 15살. 15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설정인 것 같아요. 예. 음. 뭐 너무 어른 영웅들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육 너무 많고 네. 예? 뭐 여성 영웅들도 너무 좀 늙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 같은 네. 예. 톰 홀랜드도 이번 영화가 되게 특별한 이유가 스파이더맨이 청소년이고 그 청소년이 그걸 이끌어간다는 점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진짜 특이했던 게 막 피 터지고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막 누굴 죽이고 뭐 살해 욕이나 뭐 이런 거 파괴욕이 있어서 하는 싸움이 아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고잖아요. 사실은 계속 이제 살인 모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친절한 이웃. 좋았어요. 예, 원래는 그
저기 살상 모드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수트가 전환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한다니까 안 죽인다니까 아, 네. 아, 이거 바꿔 막 그러면서 일반 모드로 바꿔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증산도 상제님 진리권의 문명에서 보면 이 초립동이 문화. 상제님 진리권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륵님의 제자가 바로 초립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일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이 영화가 이제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나?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왜냐하면 어벤져스라고 해서 뭐 네.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네. 그 영웅 중에서 다 성인이잖아요. 네. 10대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영웅이 난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륵불의 제자는 초립동이다. 네. 초립동이라고 하면 10대잖아요. 10대 네.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용기를 주고 어벤져스에 도전하게 하고. 어벤져스 11호 맞나요? 11호에 스파이더맨이 나온 거죠? 네, 11호에 처음. 그 왜 스파이더맨을 거기다 갖다 놨는가 아이언맨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그 11호가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싸우는 거잖아요. 어벤져스가 싸우는 영웅들끼리 같은 예, 편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거기서 누가 누굴 죽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게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캐스팅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네. 묶어주는 거니까 뭐 저건 거미줄을 다 이렇게 묶어주는. 그렇죠. 네, 맞아요. 거미줄도 항상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초립동이가 어리석은 어른들을 이제 하나로 사실 하루도 그런 그러네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은정이 완전히. 를 보면서 이제 살인자가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음. 장면도 이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립동이 상실험 공사로 뭐 이건 성과 하나는 읽고 갈까요? 네. 하루가 또 나오네. 상제님께서 복남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 물으시기를 네가 나하고 씨름을 해서 이기겠느냐 하시니 복남이 정색을 하며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나하고 씨름 한판 하자거늘 하시거늘 복남이 황송하게 머뭇거림에 재차 명하니라. 복남이 하는 수 없이 상제님의 골말을 잡고 씨름하다가 어찌하다 보니 상제님을 이겨버리니라.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예? 상제님께서 한 판 더 하자 하심에 다시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니 이번에도 복남이 이겨는 상제님께 또 한 판. 그래서 또 그 복남이 이제 아버지 체면도 있고 하니 이번엔 져드려야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도 내가 이겨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지라 순간 기를 쓰고 상제님을 바닥에 눕혀버리느라. 여기 복남이가 이제 어린 초립동이에요. 네, 호연도 네. 어리죠. 네. 그래서 이 그 증산도 진리권 하나님 초립동의 문화에서 이 남자 어린아이와 여자 어린아이의 상징인 복남과 호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 문화를 여는 어떤 선 문화의 이제 상징이 이제 두 아이로 돼 있고요. 그걸 초립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이 어린 초립동이다 이런 도수도 있고요. 예. 많이 이제 이런 초립동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 영화가 15살이면 우리 나이로 어떻게 되죠? 미국 나이로 15살이면 16? 우리 나이로 16, 17 예. 정도 됐죠. 네, 16, 17? 예. 고등학교 그러면 1학년 정도. 고1이나 중3?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15살에 호펠 찬다 해가지고 15세. 예, 15세가 되면은 성인으로 지금은 좀 늦어진 거죠. 옛날에는 성인 인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때 초립이면 더 어린 아이인 건가요? 초립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죠. 그때에 이제 그 나이 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인식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 관례도 사실은 그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예, 이제 아마 그게 그랬을 것 인정해줬기 같아요. 때문에 지금 관례가 뭐 18살, 20살 그 정도에 지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는 더 빨랐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대의 성장 영화로서의 이제 그런 면모 중에 영화의 이제 메시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명언이라고 할지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줄 요약하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게 이제 진짜 성장 영화로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이 또 이제 어떻게 또 스파이더맨 1에서 적용이 네. 되냐면 이게 자기 삼촌이 이제 죽는 과정에서 네. 자기가 이렇게 약간 이기적으로 행동한 게 계기가 돼서 죽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깨닫는 과정에서 이제 삼촌이 죽어요. 삼촌이 죽었어요. 아직 이제 깨닫지 못했어요. 네. 깨닫지 못하고 범인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범인을 잡으면서 막 옷을 대충 갈아입으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스파이더맨 모든 시리즈의 그
사실은 가장 핵심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그 장면에서 스파이더맨의 그 스파이더맨이 뭐다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쫓아가면서 이제 막 진짜 거미줄 액션이 나오고 진짜 범인 잡고 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거미줄 액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마블 액션이 거기서 시작됐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짜 이제 이제 스파이더맨으로서의 모든 걸 거기서 발휘를 하거든. 네. 저는 스파이더맨 1 나오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넘어갈 때 이 장면을 자꾸 이제 리메이크하죠. 리메이크를 하잖아요. 찍는데 어떻게 같은 스토리를 갖고 다시 찍을까 그걸 흥미롭게 봤거든요. 이렇게도 찍을 수 있구나 봤는데 이번엔 안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가볍게 가려고 하는 거지 이제. 저도 한마디 드리면요. 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그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는데 아이언맨이 얘기를 하잖아요. 수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너는 더욱 그 될 자격이 없다. 더욱 이걸 가질 자격이 없다. 수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이번의 거죠. 명언은 그거죠. 이제. 사실 그렇죠. 그래서 수트가 없을 때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하고 그때 힘이 막 생기면서 으샤샤샤 해서 이제 그 집을 들어올리나? 콘크리트 깔린 네. 걸 들어올리죠. 깔린 걸 들어올리는 그 장면이 성장하는 장면이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아이언맨 3 예, 똑같은 그런 그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을 사람들이 약간 비판한 게 뭐냐면 아니 뭐 머리 좋아가지고 아이언맨은 영웅도 아니다. 보통 사람이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그 둘러친 거다 몸에.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1, 2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언맨은 결국 사람이다. 뭐 특이한 게 있냐. 그리고 네. 되게 성격도 안 좋다. 이렇게 약간 비판의 시각도 있고 좋아하는 시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흥행은 최고로 성공했으니까. 근데 3에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면서 답을 해줘요. 그 관객들이 비판했던 거에 대한 답을 해줘요. 아이언맨은 수트냐 사람이냐 이걸 보여줘요. 아이언맨 3 봤어요? 3가 했어요? 3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아이언맨 3에서는 적이 뭐냐면 적이 다 사람이야. 근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사람에서 몸이 이제 불이 이제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갖고 네네네네. 기계도 막 이렇게 딱 때리면 기계가 네. 막 잘리고 막 이런 그 식으로. 여자친구도 막 그거 맞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거든. 근데 그때 아이언맨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수트가 거의 다 부서지고 자기 집도 다 부서져가지고 그 거의 웬만한 수트 다 박살이 나거든. 그 상태에서 수트 막 이렇게 손 하나 끼고 싸우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트는 이렇게 도구일 뿐이다. 진짜 아이언맨은 이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보여줘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이제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도구로서 이렇게 써가지고 수많은 수트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막 수트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부시거든 거기서. 근데 부시는데 새로운 수트 가지고 싸우고 막 계속 이러거든 그쵸.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수트를 다 폭파시켜 버리죠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게 다 필요 없다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 이번에 스파이더맨에서 방금 얘기한 거. 네. 뭐 나는 수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면 더더군다나 수트를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언맨 3에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수해주는 거구나. 신법 전수예요, 사실은. 그리고 걔도 역시 한마디. 똑같이 그런 그런 놀라운 뜻이.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감사합니다. 예. 애들이 안 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얘가 거기서 이제 많은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성장하고 이제 어벤져스에 이제 합류하는 그런 걸 허락받잖아요. 옛날 코끼리 점보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네. 그게 뭐예요? 그 디즈니 만화 중에 코끼리인데 키 크네. 귀가 펄럭펄럭 또 날아다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얘가 그걸 삼는 게 뭐냐면 네. 그 날개 깃털 하나를 항상 그거를 하고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 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네. 잃어버린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옆에 있던 네. 걔가 이제 깨우쳐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와 똑같은 그런 구조지. 그래서 나중에 그거 없이도 이제 난다는 게 이 코끼리 점보 그건데 그게 똑같은 애 내용들이. 그 이제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얘기 드렸는데 태상 종도사님께서 지금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만물이 연결되고 인공위성하고 연결되고 되는 세상인데 사람이 핸드폰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린 순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가 된다. 그게 뭐냐? 사실은 앞으로 가을 개벽하고 해서 열리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만사지 문명으로 인간이 그런 거에 기계 문명의 도움 없이도 만사를 아는 모든 걸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네. 물론 이제 그 광우명도 엄청나게 발달하지만 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광우명이 발달했을 때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건 윤리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부. 인간이 그런 정신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명은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영화 대사들이란 많거든요. 근데 태사부님께서는 그걸 한 방에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을 딱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탁 하면 탁 답이 나와. 지금 이런 게 이제 증산도 진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빠밤. 빠밤. 메인이죠. 예, 메인인데 거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거미줄도 얘기도 해 보고 이 스파이더맨은 거미 인간이기 때문에 네. 뭐 집에 거미 안 키운 사람 있나요? 저희 집엔 거미가 많이 있는데. 그러세요. 네. 그것은 바로 청소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거미는 익충이기 때문에 네. 모기도 잡아먹고 저도 키우는 이게 게 좋다고 좀 합니다. 물려 보면 네, 거미 물려봤어요? 물렸다고,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아. 그 얘기였어요. 이거 한번 몇 마리 올려놔 보세요. 어, 특히 독거미. 기대되네요. 네. 예. 스파이더. 그러면 그때쯤 엉덩이에서 뭘 빼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거미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거미는 그렇게 생겼을까? 예. 불쌍해요. 왜 가수 거미는 이름을 거미라고 줬을까? 아, 그게 굉장히 거미- 임팩트 있지 않아요?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거미 하면 세상에. 느껴지는 이미지가 뭔가 음침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그 어두운 느낌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미의 매력이 그거 아니라 이게 약간 브루스풍의 면서도 이제 소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끈적끈적한 그 거미의 그 예. 노래 스타일이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지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 동물로 얘기를 할 때는 네. 곤충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거든요. 거미는. 이제 보통 곤충 하면은 머리, 가슴, 배 아, 3단으로 나뉘고요. 곤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지 동물이죠. 절지? 동물. 이게 절지는 끊어져 뭐예요? 있는. 아, 끊어져 있다. 예. 이게 몸이 이렇게 여러 개로 왜 진해 이것도 이제 절지 동물이지. 이제 정갈이 거미류래요. 전갈. 정갈도 그렇구나. 전갈이 거미 속에 그래요? 속하더라고요. 예. 네. 거미는 꼬리로. 이렇게 머리, 가슴이라고 할지 이게 이제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머리, 가슴하고 배래요. 그리고 또 다리가 보통 곤충이 보통 있는 6개가 아니고 음. 8개고 그리고 뭐 8개를 또 굉장히 또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독특한 저 동물이죠. 예. 거미 다리에 마디가 7개래요. 신기하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그 중에 몇 개는 퇴화되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는 떨어지면 다시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저는 뭐 전에 거미에 관심이 있어서 네. 거미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날아다니는 거미. 네. 스파이더맨 날잖아요. 네, 거의 이번에 또 그래서. 글라이더 비슷한 걸 달고 날기도 하는데 그 날다람쥐만. 아니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차 세계대전 때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가 옆에 같이 날아가서 사람이 창문 열려있길 이렇게 잡았는데 거미줄이 좀 있는 거미였대요. 근데 비행기랑 거의 같은 속도로 날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람에 쓸려 날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비행기 밖에 붙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날았대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보니까 거미였는데 이걸 막 연구해서 봤더니 실제 거미가 웬만한 데는 이게 섬 이렇게도 막 날아다니고 대륙 사이도 날아다니기도 한다고 그런 게 생태를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날개는 없잖아요. 날개는 없는데 거미줄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미죠. 굉장히 가벼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작은 거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떨어질 때 보면은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거미 아, 보세요. 거미 낙하산처럼 보면 만드나 거미줄로? 거미를 보면요 이렇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미줄을 막 사방에 쳐놓고 네. 그래서 진짜 쟤는 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신기하다. 예, 우리가 홀씨 민들레 홀씨 이런 거 네. 보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하기도 하나 봐요. 예, 뭐 어. 좀 여담이 됐는데요. 자, 거미줄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빠밤. 이게 정말 재밌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어로 웹인데 음. 이게 아까 스파이더맨 영화 얘기를 하면 시리즈마다 거미줄에 대한 연출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만화 원작에는 슈터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 웹 기계로 슈터. 네, 기계로 쏘게 돼 있는데 저는 만화를 못 봤어요. 사실은 만화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스파이더맨 그 토비 맥과이어 나오는 것도 봤는데 거기서는 걔가 손 여기 마디에서 거미줄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도 손에서 얘가 나와서
좀 개조하는 식으로 기계를 붙여서 이제 잘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홈커밍 가니까 완전히 슈터로 나오더라고요. 액이더라고 거미줄 액. 네. 아예 그냥 화학용 액으로 만든 거고 그 기계가 없으면 거미줄을 못 쏴요. 팔찌를 무조건 차야 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센 애야 그냥. 네. 그냥 힘만 세도 헐크 같이. 이것도 보면은 과학을 좀 이렇게 네. 과학의 지금 증강 인간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그 자기 능력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가 이제 그 외골격으로 해서 만드는 그 이제 그 슈트. 여기서는 슈터인데 그건 슈트. 이게 옷을 여기 옷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 하나가 이제 이 줄기세포라든가 이제 DNA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강시키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두 가지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합쳐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원작에서 이제 그냥 슈터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냥 쏘는 거였거든. 근데 생체 거미줄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이것도 이블데드의 감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서. 근데 이게 잘 통한 거지 이제.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웠어요. 먹힌 거야. 엄청. 그리고 어메이징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슈터가 이제 이게 쏘는 장치가 이제 슈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거미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안 믿겠지만 전 진짜 어렸을 때 거미가 엄청나게 큰 거미들이 지금 시골 살아서 살았는데 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는 거미줄에 매달려 봤어요 진짜. 에? 제가 매달려 봤어요. 안 물론 끊어지. 물론 이제 몇 초 정도죠 이제. 대박. 그 정도로 단단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쳐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꼬맹이가 거기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한 적도 있고 물론 거미가 어떻게 하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얼마나 어렸을 때 컸길래. 그런 데 살았어요. 근데 뭐 그런 거미는 진짜 이따시만 해요. 진짜 손의 한 반 정도 크기만 한 그 아프리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큰 거미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어디 깊은 산속에 가면. 옥자랑 같이 사나? 그 조사를 해보니까 비단실 만드는 누에고치 섬유나 거미줄의 화학적 성분이 서로 비슷한 5-로이린이라고 부르는 천연 단백질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거미줄이 그 1cm 거미줄 로프가 있다면은 네. 그게 전보 제트기를 끌 수 있대요. 예. 우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실제 개발을 인조 거미줄 개발하면은 천, 노프, 인공혈관, 인대, 그리고 자동차 충돌, 완충제, 방탄복. 이 방탄복은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케블라보다 더 이게 유연하고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이거 거미줄 이제 DNA를 갖다가 대장균에다 배양을 해서 그 액을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액을 만들어서 방적관이라는 인공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을 뽑아내는 이 지금 그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거미 인간이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그 액 만드는 건 실제 지금 현실로 이어지고 있네요.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슈터만 만들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공 피부 제조 가능성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인공 거미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탄복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뭐 이거를 이제 염소 뭐 양 그런 이제 젖 짜는 데다가 젖을 이제 그 이제 뭐죠 거미줄 액을 거기다가 그 이제 DNA 배양을 시켜서 젖을 짜면은 그 속에 이제 거미줄 그 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방적관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다 빼면은 이제 거미줄을 뺄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 쓰임이 되게 많네요.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네 좀. 그렇죠. 예. 슈터만 만들면 바로 쏠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이 실과 이게 거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섬유에 대해서도 한번 섬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으네요. 그 상재님 말씀에 이제 의식색, 의식색 연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이게 이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색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연후에 이제 실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사람답게 뭐 이런 그런 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게 이제 짐승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죠. 다 벗고 있는데 사람은 이제 네이키드잖아요. 그죠? 그냥 있으면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의식주에 의가 들어가잖아요. 예. 생활 기본 조건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옷을 입는 그런 문화부터가 벌써 이제 이 인간이 의식이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섬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박가드님 예전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것도 뭐 이렇게 한번 조사해서 얘기하신 것 같았는데 아닙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네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실크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얘기의 핵심 주제가 스파이더맨인데 스파이더라는 게 이제 웹이에요. 아까 우리 나비님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지금의 세상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의 세상이다. 이제 그건 이제 거미줄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비유해서 이제 그 이름도 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과거에 전 인류 이제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고대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거미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바로 실크로드라고 부른다. 그때도 월드와이드 웹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실크는 그 비단이잖아요, 비단. 네. 비단은 누에서 뽑는 거잖아요. 비단은 실제. 조선 비단이 짱. 실크로드가 이렇게 동서양을 잇고 동서로서 잇고 그런 문명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게 하고 물론 이제 장사하고 교육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 네. 실제로 소통을 하게 했던 그렇죠. 지금의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하고 같은 거죠. 문명을 교환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때의 이 실크로드의 어원을 이제 거슬러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게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박가도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크는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이 실크라는 말이 사실은 실에서 왔다. 실크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실이고 거기다 크가 붙었는데 크는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것을 조사하신 분이 조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영남대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실크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한반도에서 시작됐고 고구려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실크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실꾸리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와 뭐 이런 걸 수집한 그 증거를 확보해서 지금 논문도 이렇게 내시고 했는데요. 실크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실크로드라고 할 때 실크라는 말이 실꾸리에서 왔다. 근데 저는 뭐 크라는 말하고 이제 꾸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데서 왔을까? 사실 논문을 보면 뭐 어떤 실꾸리 문화하고 그런 걸 연결돼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언어 자체만 보자면은 여기서 뭐 실크에서 실이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크라는 말에 어원이 없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실이라는 말에서 왔고 그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뽑아왔던 그 실 있잖아요. 네. 그 실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문헌에서도요. 우리가 예로부터 이렇게 누에치기를 했어요. 가령 이제 단군 왕검이 계신데 네. 단군 왕검의 부인이 이제 하백녀라고 하거든요. 네. 그 하백녀를 뭘 시키냐면은 누에치기를 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고조선이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이미 누에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그 이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이전의 굉장히 배달국 발달했었죠 시대부터 이미. 예, 그런 걸 했었고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표현하기를 잠신이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으로 그 누에치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이 잠신을 받았다. 잠신을 받았다는 건 누에신이죠. 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에게서 뭘 받으면요 이렇게 꿈에서 뭘 받았다. 또는 신이 주셨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흐려놓는 이제 거지 이제. 예, 얘기하는 신화시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에 관한 것도 종주국도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뭐 최근에 뭐 쌀도 종주가 이쪽이다라는 것도 다 밝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환단고기 기록을 보면 그 초대 단군 왕검이 하백의 딸을 황후로 맞이하여 누에치기를 관장하게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배달국에도 엄청 발달했었던 거예요. 배달국에서도 그 초대 단군 때 이렇게 됐다는 거 그 전에. 그렇죠. 국가 사업으로 진행할 정도면 뭐. 예. 그래서 고조선의 뽕나무가 또 중국 거하고 또 다르고. 뭐 조선 시대 때도 네. 이제 후비 친전법이라서 태종 때 이걸 제정해서 왕으로 하여금 궁중에서 누에를 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후로 하여금 그렇게 할 때 네. 정말로 이렇게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이제 정성을 올리고 잠모라고 그래서 네. 누의 엄마라고 그래서 실제 누에치는 그를 이렇게 담당하는 관직을 줬고 친잠내라고 그래서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누에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그래서 옷을 이렇게 뽑고 실제 사람들 앞 백성들 앞에 네. 입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돼서 뭐 청룡의 별자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신화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도 되고요. 그리고 홍산문화에 보면은 이제 박선희 교수가 옥잠 홍산문화 유물에 이제 옥잠이 나오니까 옥누에가 나오니까 네. 이건 이미 홍산문화가 나왔다는 얘기. 홍산문화가 뭐 8,000년 9,000년까지 가니까 네. 그때 이미 다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단군 전술 때는 많이 발달한 거고 예, 대중화돼서 옥잠이 용형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누에 형상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태극 누에 모양이다 여러 가지 형상에서 얘기하지만 이 누에에 관한 것이 이렇게까지 있고 그게 실크로드로 왜냐하면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까지도 이 고조선의 이제 어떤 통치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좌연왕, 우연왕 이런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너무도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쪽에는 유물도 여기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네, 그 계속 국방문화권이 연결돼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상식처럼 듣고 있는 문익점의 목화 이야기 그 얘기도 있죠. 이게 지금 다 잘못됐다. 예?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목화 있기 전께는 그쵸. 우리 민족은 벗고 살았냐. 다 옷을 입었는데. 예. 그리고 이 목화를 뭐 부통에다 넣어갖고 이제 씨를 몇 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렸다는 거는 왜냐하면 목화는 네. 이게 그 보암 품목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삼배 모직했다는 것도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고조선 때도 다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는 그 이 의류 의복으로 봤을 때는 네. 누에 문화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또 거미 문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거미라고 하면 그건 또 의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웹,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 상제님 천지공사에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공사들이 많거든요. 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가는 데를 둥그렇게 휘어 장대 끝에 고정시키시고 둥근 부분에 거미줄을 감아 세워 놓으시거늘 호연이 그래서 무엇하게요 하니 말씀하시기를 거미가 줄을 치면 매미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5만 놈의 깔따구를 다 잡어 거미줄 치는 이치가 길내는 이치와 같으니 새끼가 줄을 치면 길이 가늘고 큰 놈이 줄을 치면 대로가 번듯하듯이 인제 그와 같이 길이 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미줄 치는 이치로서 뭐냐면 앞으로 이런 길이 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들이 나고 산이 평지가 될지 어찌하냐 산이 높기는 해도 다 길을 낸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에서 실제로 길 닦는 도로공사도 거미의 어떤 빗대어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것이 있습니다. 네. 길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보는 그런 길만을 길이라고 하진 않죠. 네. 그죠? 우리가 커뮤니티도 다 길이고 네. 우리가 인터넷 회선으로 무선 인터넷 이거 전부 길이거든요. 예. 인터넷선이 깔리는 길인가 봐요. 정보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정보. 네. 그렇죠. 도로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를 인해서 이렇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 예. 초연결 사회를 상제님이 이미 이때 공사를 보내주신 게 지금 실현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수십 년 전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불과 한 20-30년 사이에 모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을 1990년에 처음 썼더라고요. 근데 왜 웹이라고 했을까? 전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굳이 웹이라는 단어를 거미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네트워크라는 네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도전을 보지 못했을 텐데 이 사람이 신기하다 보다. 원래 이제 썬이라고 네. 그 지금 이게 그 입자가속기가 네. 이제 그 연구가 이제 처음 시작되고 이렇게 할 때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도저히 안 되고 지금도 이 현재 있는 컴퓨터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데이터가 쏟아져요. 그걸 분석을 하려면 슈퍼컴퓨터들이 막 동원돼야 되고 하는데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정보를 처리하려면 이게 분류하고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놔야 되거든. 그러면서 웹이라는 이제 개념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입자가속기가 이제 우주의 비밀을 캐는 거거든요. 우주의 비밀을 캐가지고 소립자의 세계, 우주의 근원 세계를 파고를 들어가는데 그거를 분석하려고 웹이 등장했어. 이것도 재밌어요. 네. 뭐 요즘에 또 사물 인터넷이라 가지고 이제 사물끼리 전부 다 통신하고 사물하고 이제 초연결이 사실은 되는 게 사물끼리 연결되고 사물이 또 인간하고 연결되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금 초입에 와 있다. 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물론 앞으로의 이제 후천 문명은 이제 5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일 텐데요. 이런 IT 이런 걸 넘어서 인간 혁명, 인간 개벽의 시대가 아마 5차 산업혁명일 텐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이번에 알슨 시잡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얘기한 거가 저는 제일 그래도 머리에 와닿는데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면
물리학과 디지털 IT 문명과 음흠. 그리고 생물학의 결합이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물리학은 뭐냐면 우주의 비밀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물리학으로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주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개벽에 관한 거, 자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거는 이건 문명을 일으키는 거니까 문명 개벽에 관한 거, 그리고 생물학 이건 인간 개벽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벽의 자연 개벽, 인간 개벽, 문명 개벽이 같이 들어서 이렇게 그 씨앗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닐까.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건 아니다. 이제 초입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50년을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술들이 보면 네. 다 연결돼 있잖아요. 와이파이 얘기도 하고 아이언맨이 와이파이 다행히 터져서 다행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역시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진짜 신이 됐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유발 하라리의 그분이 이제 이번에 새로 쓴 책이 호모 데우스잖아요.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이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 있죠. 네. 장난 아니죠. 물론 이제 좀 다른 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지금 바라보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간이 그 기구를 몸에 차면서 기구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증강이 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이 줄기세포 자체를 가지고 내 몸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 내 뇌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증강이 되는 건데 물론 하여튼 아이언맨은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인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준 거고 나머지 스파이더맨이나 그런 또 누구죠? 어벤져스의 헐크도 있고 그 방패 들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처음에 약물 맞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증강된 거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유일하게 신이라고 토르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이제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뭐 인간이 결국 영웅이 되는 거지. 인간 영웅이 되고 신이 되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네요. 어디 가시지 않으셨죠?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미에 관한 공사들이 꽤 있잖아요. 상제님 천지공사 중에서 특히 호연이 어린 호연을 거미로 만들어서 거미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이거 되게 필요한 거예요. 상제님께서 종종 호연을 거미로 만들어 거미줄을 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거미줄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니 호연이 거미가 되어 줄을 칠 때면 상제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며 줄 치는 방향과 줄의 수를 일러주시니라. 어디로 쳐라, 그 다음에 몇 개를 쳐라 이런 거 하시는 거죠. 하루는 호연이 나뭇가지 위에서 분주하게 거미줄을 치는데 상제님께서 연신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덜 쳤다 덜 쳤어 요리 쳐라 저리 쳐라 욜 하고 명하시거늘 호연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라 옆으로 가서 옮겨가서 꼼짝도 하지 않으니 상제님께서 너 팽졌냐 하시며 밑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그때 순식간에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미가 아까는 길 도로라고 했잖아요. 도로를 닦는 것도 그 거미의 이치로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보셨지만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웹, 인터넷상의 이 연결되는 사회, 이 초연결 사회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회 자체도 계속해서 뭔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이 공사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이제 전 우주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우주 자체도 이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이건 어떤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망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하죠. 인터넷망. 그 망이라는 게 그물망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미가 그물 치는 것처럼 맵이라고 한 것도 그런 게 들을 수도 보는데 네트라는 것도 이제 그런 망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 우주를 바라볼 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드라망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인과 연으로 해서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그 구슬을 얘기하는데 구슬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고 구슬이 이렇게 하나를 잡아내면은 모든 구슬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맺는 걸 인이라고 그러고 좀 더 간접적인 건 영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연과, 그렇지, 그 이제 인연과라고 그러는 건데 그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중년, 화합, 생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모든 연들이 합쳐서 그것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는 우주, 그게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그런 개념이 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동양에서도 이 우주를 기로 바라보는 거죠. 기로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지기의 세계로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는 이미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식이 더 된 건 뭐냐면 서로 각자 이게 물질로 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진 거 그리고 서로 구분이 되는 거. 이 구분해서 보는 게 있고 네. 이 망이라고 하는 건 전체 하나로 해서 보는 거지. 모두가 연결된다는 거. 매트릭스 그런 건가요? 글쎄 매트리스 네오가 보는 세상 같은. 네오 그렇죠. 네오가 보는 거에서는 그게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구분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종교나 어떤 그런 거에서도 결국 두 가지 얘기거든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그거를 이 구분 없이 분별을 버리고 보라고 하는 게 어떤 불교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망으로 보는 게 있고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강이 있는데 망이 아까 얘기했던 인드라망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고 강으로 보는 건 뭐가 있냐면 유교의 삼강오륜 이랄 때 할 때 이제 강이 있어요. 이건 별이 강자라고 그러는데 네. 이 별이는 뭐냐면 우리가 그물에 보면은 네. 처음에 그 뭐지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 그러니까 딱 우리가 손을 잡고 있다가 네. 그걸 쫙 펼치거든요. 거기에 이 줄기가 되는 걸 강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어떤 그 줄기를 중심으로 볼 때는 강이 되는 거고, 채워요. 예, 그렇지. 이렇게 펼쳐진 걸 중심으로 보면 망이 되는 건데, 이 강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차이,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층이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강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어떤 거를 계층으로 산업공상을 본다든가 이런 게 좀 강하고, 망으로 볼 때는 모든 걸 평등하게 보는 평등 사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를 따로 볼 거냐? 사실 따로 볼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두 가지 형태로 이게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강조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것을 더 집중해서 반 역사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망으로 보던가 강으로 보던가 이렇게 이제 다시 나눠져가지고 본 게 많고, 또 강으로 보는 게 이제 주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이 좀 계층화돼서 차별을 이제 해서 보는 거예요. 계급, 계급 뭐 이런 것도 있고, 망으로 볼 때는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모든 게 이제 하나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망에서는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도전 성구를 이제 거기서 이제 대비해서 보면 기사년 정월 초사한 날 치성에 태모님께서 태모님도 이제 거미도수를 보셨는데 초원을 하시고 이어 성도들이 절을 드리고 나니 태모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천지정리 무기토라고 3번을 읽으시니라. 그래서 천지의 뭐 정한 이치? 그래서 하여튼 천지가 이 정리되는 그런 것이 이제 무기토에 있다. 근데 이때 제단 바로 위 천장에 큰 거미가 매달려 있음을 보시고 태모님께서 강제숙에게 거미의 이치를 알면 말하라 하시거늘 제숙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아뢰니 태모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특별히 연구해야 될 이치라 하시고 거미가 집을 지을 때 24방위로 줄을 늘이나니 집을 다 지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숨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11편 229장입니다. 그래서 본래 천지가 어찌 된 것입니까? 동서남북에 우겨서 천지가 된 것이다 하면서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거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천지 정리가 나와요. 천지의 정한 이치, 무기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망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거미줄을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큰 거미가 매달려 있음을 보시고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뭔가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줄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그 물건에는 사실은 그 중심이 있어요. 본말이라고 하는데 그 본말이 있는데 지금 망으로 봤을 때는 그 중심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모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사회잖아요. 지금 모두가 중심이 되는 사회. 사실 그걸 또 구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중심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모두가 중심이지만 그 중에 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인터넷에서 본다면은 저런 걸 볼 수 있어요. 허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데이터라는 게 다 연결 같은 어떤 그런 영일로 구성이 됐지만은 그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허브라는 게 집중되는 곳인데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줄기가 있고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를 사실 동시에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 음양으로 이렇게 이제 강과 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형과 유형의 어떤 그런 조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동시에 봐야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같아요. 이 전체 지금
초연결 사회, 뭐 우주의 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표현하는 언어로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네. 만물이 연결돼서 하나로 그래서 만사지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유비쿼터스가 그게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인가? 아마 그렇죠. 네, 아마 예. 그럴 겁니다. 모든 곳에 뭐 신이 있다는 뜻인가 아마 이런 것 같고요. 태사부님의 평생시인 그 일실건곤의 평화나곤하리라. 이 우주의 이 건곤하면 천지니까 이 우주 전체니까 네. 이 우주 전체를 한 집안으로 해서 평화낙원의 세상으로 만들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이런 거미줄 두수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상제님께서도 이 우주를 하나의 정부로 조직하는 조화 정부를 조직하시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공사로 천상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거미줄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상제님 일꾼들에게 해당될 텐데 여기 보면 거미줄 옵션이 수트를 입으니까 530 몇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진리의 망. 상제님 진리에서 보면 이 진리의 망이다. 이 진리의 그물에 걸려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진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에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 그물에 걸리게 하는 그 기술이 방법들이 이제 500가지 이상을 거기서 보여준 게 아닌가. 거미줄 수류탄도 쐈다가 뭐 거미줄 뭐 이것도 저것도 쏘고 막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용 공부에 쓰는 공부에 이제 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제님 일꾼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물론 수트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되면 그 수트를 입을 자격이 없겠죠. 예. 아,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네. 얘기해놓고도. 이런. 지금의 연결되는 사회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게 디스토피아 얘기를 디스토피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서 일자리도 사라지고 하면서 네. 이게 오히려 인간이 더 값없이 없어지고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데이터에 오히려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요즘 이런 것들에서 많이 걱정도 있고 그렇죠. 뭐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하도 유명한 우리나라도 몇 번 오고 그랬는데 호모 사피엔스 그 이어서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지금 인본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대 문명이 열렸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인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그리고 진화론적 인문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종언을 했고 진화적 인본주의가 이제 히틀러가 세웠던 나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추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초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종언을 했고 남은 게 이제 지금 자본주의적 인문주의가 꽃이 피우고 있는데 그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한계에 왔죠. 그 한계 왔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 과거의 인간하고 다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드러나고 어떤 증강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자본주의적 인본주의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그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아까 이제 증강이죠. 인간이 어떤 그 과학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아니면 어떤 그 줄기세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바로 그런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때 신은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유일신이 아니라 힌두교라든가 아니면 그리스에 나왔던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어벤져스 나오는 그런 인간 비슷한 그런 신들이죠. 인간이 신화되는 그러니까 영웅화되는 아까 했던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화되는 데이터교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교회야 종교. 네, 종교.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거 이게 호모데우스 종교가 되는 거고. 예, 책 근데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둬지 않을 때는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하나의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전 우주가 이렇게 연결은 되는데 네. 인간이 그 속에서 데이터화 돼버렸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 물건하고 똑같은 가치로 되기 때문에 그때 인간이 몰락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우주를 망으로 봐서 평등. 그죠. 평등화되는 거죠. 전부 다 모든 걸 평등.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는 이 데이터화는 이제 망이 된 건데 네. 그때는 인간이 너무 평준화되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이거는 네. 강이거든 강.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홀로 서는 어떤 더 강해진 건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계층화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사용해가지고 신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이언맨 그런 수트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망과 강의 문제거든요. 강이라고 하는 모든 거를 계층화시키고 나누는 문제가 있었고 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나누진 않지만은 모든 거를 이렇게 평등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하고 끝내더라고. 그거는 그럼 어떤 선택할 것이냐. 근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 개를 합치면 돼. 그렇죠?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돼가지고 전 우주와 연결되면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이제 만사지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만사지라고 하는 것이 이 증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뺐을 때 물론 과학이라는 걸 이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썼을 때 바로 인간 자체가 신이 돼서 우주랑 연결된 것이 이제 펼쳐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거는 이 두 가지 혼용된 어떤 인존이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이 신으로서 우주를 경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피엔스 책이 원래 그 강요하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너 신이 될래 멸종할래. 이거를 얘기하는 게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땐 그 책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신 될래 멸종할래. 신이 되도록 엄청난 압박을 줘요. 근데 그 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뭐 방법이나 어떤 가치관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멸종을 앞두고 있다. 근데 신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증산대 이제 종도사님께서 인간의 몸은 이게 하나가 아니다. 우주적인 입장에서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는 이 육체적인 식신이 있고 실제 이게 수행의 세계에서 우주 천지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원신 그 법신의 세계로 갔을 때 법신이라는 법의 몸이 있다. 법의 몸. 수행의 세계를 통해서 그 세계를 눈뜨게 되면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 이게 팔을 쭉 뻗으면 그게 팔 하나가 태평양까지 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서 천지자연하고 하나 된 자기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나왔죠. 에반게리온에도 나오고 되게 많은 이런 걸 표현하려는 제가 볼 때는 원신 법신을 표현하려는 애니메이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지기와 하나 된 천지자연과 하나 된 그래서 뭐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진정한 이제 궁극자가 뭐냐? 궁극자의 궁극자가 이제 지기다, 지기. 그래서 지기금지 원이대강이라는 주문을 외워서 지기와 이렇게 지기를 내 몸에 크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우리 수행 문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네트워크 이게 뭐 오늘 스파이더맨 하면서 얘기한 게 월드 와이드 웹이니까 월드는 이 세계, 와이드 넓은 그 그물망. 그런데 그래서 그런 진짜 네트워크는 만물이 연결되는 세계인데 그러려면 이 지기의 바다 속에서 지기와 하나 돼서 그 기운을 이렇게 퍼마시는 태울줄을 읽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저는 좀 거의 얘기한 것 같고요. 한번 영화를 이제 재밌게 보신 분께 오늘 한번 한 줄로 평식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립동이 그 10대의 영웅이 나와서 그것도 그 영웅이 협의를 해서 옆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모든 인종의 차별 없이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첨단 슈트를 입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맞이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영웅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영웅. 이 세상에서 사실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큰 영웅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사람이 큰 때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큰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가을 개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우리와 같은 그 평소에는 다 민간인이고 학생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시기를 제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미에 대한 말씀들을 했는데요. 거미줄, 뭐 거미인간 이런 건데 지구촌을 연결하는 이 거미망,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인터넷도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인터넷 광고. 뭐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뭐 1시간 걸린다면 우리는 뭐 1분 만에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인터넷 초강국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초강국으로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망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태모님 말씀에도 보면
그 거미줄의 이치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천지정리 무기토라고 했거든요. 토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 때 이 거미망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그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그 천지일월 사체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망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제대로 이렇게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우 총정리가 다 네, 되네요. 네. 정전지를 했기 때문에 안 하시려는 거죠? 네, 저는 더 붙일 말이 나비님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철학자들이든 과학자들이든 유발 하라리 님도 그렇고 세상을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은 있으나 만날 수 없는 그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섞을 것인가, 어떻게 합칠 것인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두 가지 길 중 하나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를 만나는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증산상제님 진리구나라는 걸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형의 문화와 무형의 문화가 하나 되는 통일의 문화가 나온다. 근데 이것은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가 합쳐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의 문화이다. 이것은 가을에 오는 통일 문화이고 결실 문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열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게 이런 깊이 있는 사실은 공부를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에게 아주 제가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네. 덕을 많이 붙여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부담이 되네요. 계속. 근데 제가 아까 뭐 제 얘기를 거기다 해서 아까 그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 음양의 눈이거든요. 사람은 이제 좌뇌우뇌처럼 우주도 사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이 공자 선생님도 일음일양 지도래에서 이게 도라고 하는 거 실제 움직일 때는 음과 양으로 상대성 움직인다. 근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접 그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러니까 음양으로 분별해서 이 우주를 바라보는데 분별 안 하면 우주를 또 볼 수가 없어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분별을 계속 해나가면은 모든 게 다 개별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하고 인간이 소외가 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가 되고 개인만 남게 되거든요. 지금 가족도 없잖아요. 핵가족이 되고 이렇게. 근데 새로운 다른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별 넘어선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에서 이제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라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분별이 이제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사실 또 존재를 하고 또 우주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이 인류 역사고 한쪽에서는 분별을 하는 쪽으로 계속 강조해오게 됐고 한쪽에서는 분별을 하지 말아라라는 쪽으로 해왔는데 그럼 두 가지가 사실 공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우리가 사실은 사고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거를 융합을 해서 어떤 때는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융합하기도 하고 이게 자주자주 되면서 새로운 세상은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토라고 하는 토로서 이제 상생을 넘기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게 돼야 되고 어떤 행동도 돼야 되고 세상도 사실 지금 그리 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융합된 세상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고를 더 넓혀서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스파이더맨 많이 더 있겠지만 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뭐 오늘 하려고 했던 건데 까먹은 건 지금 생각나세요. 거미가 보통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잘 기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발생하는 힘이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냐? 그게 이제 반대로 마을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렇게 수 나노미터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약한 인력이 생겨서 저절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거미 입장에서는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심지어 젖은 곳에서도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의 173배의 물건을 들고 있을 수 있대요. 거꾸로도.
173배. 예. 저는 진짜 거미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막 하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로 생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닐까. 예. 정말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이. 거미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 초인으로 거듭나라. 뭐 이런 말씀으로도 보여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자연의 힘과 뭐 그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개개별로 따져 물을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스파이더맨 편 요 정도면 좀 깔끔하게 됐죠? 아, 예. 좋습니다. 예. 영화 시작할 때요. 네. 영화 시작할 때 저는 딱 봤어요. 이렇게 음악이 딱 나와요. 이렇게 막 타이틀 나오고 빰빠밤 빰빠밤 이거 들으셨어요? 모르시죠? 네. 저 이걸 봤거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 와이프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스파이더맨 2인가 거기서 보면 네. 기타로 길가에서 스파이더맨이 처음 활동할 때 찬양하면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하는데 영화 시작할 때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게 빰빠밤 빰빠밤 나오는데 그거 야 저것도 되게 잘했다. 숨겨진 코드다 저런 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봤습니다. 오늘 뭐 스파이더맨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밀자판기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뿅.